오늘 264번부터입니다. 영교 빨리 들어와. 빨리 앉아. 문 닫아. 문 닫으라고. 빨리 들어와. 야, 니네 쉬는 시간 준수 안 해? 문 닫아. 빨리 앉으세요. 야, 남학생들. 네. 편의점에서 1,000원 한번 묻고 또 사들고 오고 그렇게 하지 마. 알았어? 거기서 묻고 그냥 오는 거야, 이승훈이. 알았어? 자, 봅니다. 3차식 px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식이 나와 있죠. 항상 선생님이 좋은 풀이는 어디서 나온다고 했어요? 문제를 뭐 하라고 했어요? 관찰하라고 했어요. 관찰. 맞아요? 이것을 관찰해 보니 또 뭐야, 북한이야 뭐야? 새우깡 왜 배급하고 있어? 말 나눠줘. 이걸 관찰해 보니 여기랑 여기가 같아요. 여기랑 여기도 같아요. 여기랑 여기도 같고 여기랑 여기도 같죠. 그 다음에 밑에는 어때요? 밑에는 어때요? 밑에는 어때? 밑에는 어떠냐고? 1 커요. 그러면 이런 얘기 아닐까? 괜찮은 얘기인 거 아니? 그런데 이 식이 x가 언제일 때만 성립한다는 얘기예요? 1, 2, 3, 4일 때만. 뭔 자연수야. 1, 2, 3, 4일 때만 성립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이렇게 적혀 있는 건 사실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분모에 x가 들어가면 무슨 식이에요? 이런 식으로 할 거야? 분모에 x가 들어가면 무슨 식이에요? 분수식이에요. 분수식은 현재 우리가 다루는 영역이 아닙니다. 현재 우리가 다루는 영역은 무슨 식? 다항식입니다. 그죠? 분수식은 나중에 배우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문제를 풀 때는 분모에 되도록이면 x가 위치하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물론 여기서는 분모가 0이 안 되기 때문에 분수식이 아니고 그냥 다항식으로 변형할 수 있어도 되는 건데, 실제로는 이 식을 어떻게 바라보는 게 조금 더 바람직하냐면 다음과 같이 바라보는 게 조금 더 바람직합니다. 괜찮아요?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이렇게 바라보는 게 더 바람직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보면 여기에 있는 식에다 뭘 넣어도 1을 넣어도 2를 넣어도 3을 넣어도 4를 넣어도 죄다 뭐가 된다? 0이 된다는 얘기죠. 이건 뭐냐면 우리가 어떤 다항식의 인수를 확인할 때 사용하는 기법이었죠. 인수정리에서. 그러면 결론이 뭐냐? x 플러스 1 px 마이너스 x는 x 마이너스 1과 x 마이너스 2와 x 마이너스 3과 x 마이너스 4를 뭘로 갖는다? 인수로 갖는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얘 몇 차식입니까? 4차식입니다. 4차식은 인수 최대한 몇 개 가질 수 있는데요? 4개 가질 수 있어요. 그럼 이 4차식에 모든 인수가 있는 겁니다. 맞죠? 그러면 식을 이렇게 써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학생들 흔히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4창의 계수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3창의 계수에 대한 이야기 있어요? 없죠? 없으니까 여기 뭔지 몰라요.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고민에 빠진단 말이죠. 아니, 나는 문제에서 주어진 모든 조건을 다 사용했는데 K를 모르면 이거 문제 어떻게 푸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텐데, 여러분들이 문제를 못 푸는 이유는 누구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PX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PX를 모르지만 내가 여기다 X에 뭘 집어넣어 버리면,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 버리면 PX와 관계없이 얘가 0이 되기 때문에 뭔가 하나 더 얻을 수 있죠. 이거 외워서 하는 거 아닙니다. 방금 제가 하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지금 PX를 모르는 게 문제라서 K를 구할 수가 없는데 X에다 마이너스를 넣어버리면 PX가 뭐냐에 관계없이 그 항이 0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추가적인 조건이 더 있는 겁니다. 그러면 X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1은 얼마예요? 잠깐만. 120A. 1이 아니죠? 1 맞네요. 예, 1은 얼마? 120. 120K죠. 그러니까 K가 얼마예요? 120분의 1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원하는 건 뭐예요? P5죠. P5를 구하려면 이걸 PX에 대해 정리할 필요가 있을까? 없겠지. 그냥 X에다 뭐만 넣으면 돼? 5만 넣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6P5 마이너스 5는 K 120분의 1이라며. 맞아? 그런데 여기다 5를 집어넣으면 여기가 24지. 근데 재밌는 거, 너네 최근에 수열과 접했잖아. 120은 5팩이죠. 저기다 5 집어넣으면 4팩이죠. 약분하는 게 아니고 그냥 5분의 1이겠죠. 5팩분의 4팩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얘가 5분의 1입니다. 넘으면 5분의 26이에요. 그럼 P5는 얼마예요? 15분의 13인가요? 이해하시겠죠? 예, 다음과 같이 풀어내시면 됩니다. 항상 좋은 풀이는 뭐에서 나온다고요? 문제 관찰에서 나오는 겁니다. 문제를 유심히 보세요. 그냥 아무 숫자라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뭔가 유의미한 숫자니까 주어졌을 텐데 라고 바라보면 문제의 특징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 당시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f0이 얼마냐? 여기서 이제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 다항식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i가 무엇인지를 알아요? 2차 다항식인지를 알죠. 감사합니다. 왜냐면 최고차항은 fx 플러스 3이나 fx나 일치하기 때문에 둘이 빼버리면 3차항이 소가 되겠죠. 더 정확히 표현하면 2차 이하의 다항식일 겁니다. 왜냐면 2차항의 개수가 0이 아니라는 보장은 또 없기 때문에 2차 이하의 다항식일 텐데, 그러니까 식을 뭔가 어떻게 써보려고 하면 여기 2차식이 있으니까 사실상은 그 2차 이하의 다항식을 준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걸 살려서 풀 수도 있어요. 여기다 k 붙여가지고 살려서 풀 수가 있는데, 이제 이렇게 풀이를 하게 되면 뭔가 항등식의 개수 비교를 진행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굳이 따지면 개수 비교와 수치 대입 중에 누가 우월하다고 했어요? 수치 대입이 우월하다고 했죠. 그러니까 수치 대입을 쓸 수는 없을까? 이런 검토를. 그러니까 이런 풀이가 처음 생각나면 샤프 존나 가지 말고, 이거는 조금 있다가 다른 좋은 방법을 생각 안 나면 쓰고, 수치 대입은 안 되나? 이렇게 문제를 또 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예쁘게 잘 못 푸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 하나 꽂히면 이제 샤프가 미친듯이 가고 있어. 그냥 키핑 할 수는 없어? 얘는 좀 키핑해 놓고 다른 생각을 좀 해보자, 이렇게 할 수 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수치 대입을 사용할 수 있는 거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수치 대입은 당연히 얘나 얘가 0이 되는 값을 이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x에 1을 넣어보면 f4 마이너스 f1이 0임을 알게 됩니다. 마찬가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f1 마이너스 f 마이너스 2가 0임을 알게 되죠. 이 말은 저 세 개의 값이 어쩐다? 같다라는 얘기죠. 괜찮은 얘기인 것 같습니까? 얼마로 같은지 모르는데요? 그럼 이렇게 써요, 그냥. 그럼 뭘 깨달아요? fx에서 k를 빼면 x 플러스 x 마이너스 4,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2로 나눠 떨어지겠죠. 조금 빠르게 써볼까요? fx의 최고차항의 개수는 1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를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4 플러스 k라고 쓸 수 있을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마이를 넣어도 k가 되고 1을 넣어도 k가 되고 4를 넣어도 k가 되는 식이 된다는 거 확인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잘 봐.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닌데 선생님이 인수를 어떻게 나열한 것 같니? 0이 되는 값의 대소관계수로 나열했죠. 이거를 지금부터 연습하시면 나중에 분명히 편리합니다. 아무렇게나 마구잡이로 쓰시는 것보다 제가 수직선상에서 마이너스 2가 제일 작고 그 다음에 1이고 그 다음에 4잖아요. 그 크기에 맞춰서 쓰는 모습 확인되시죠? 이걸 그냥 습관을 들이세요. 그럼 나중에 아주 편리합니다. 그러니까 미적분원 하실 때 아주 편리해집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뭐 주어져 있어요? 나 조건에서 F는 얼마다? 3이다. 그러니까 F2를 구하시면 K-8인가요? 이게 마3이니까 K는 5네요. 물어본 건 F0이었죠? F0은 얼만데요? 14. 이렇게 쉽게 나옵니다. 아시겠죠? 네.
넘어가 되겠습니까? 자, 다음 문제는,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은 기수 비교보다 수치 대입이 더 우월했다는 얘기잖아. 실제로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수치 대입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만약에 기수 비교가 처음 떠올랐더라도 이걸 수치 대입할 수는 없을까? 이런 고민을 좀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원래 수학이라는 과목은 사고의 깊이와 폭을 측정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당연히 생각하는 능력이 탁월한 학생이 좋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평상시에 생각을 많이 해야 생각하는 능력이 탁월해지지 않겠습니까? 달리기를 잘하는 놈은 달리기를 많이 해야 달리기 잘하지 않겠습니까? 무거운 역기를 들려면 이거 많이 들어야 잘 들지 않겠습니까? 그냥 당연한 얘기예요. 잘 먹으려면 평상시에 많이 먹어야 잘 먹지 않겠습니까? 그냥 그런 얘기예요. 그럼 생각이라는 걸 잘 하려면 평상시에 많은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수학 문제를 풀다 보면 생각은 하지 않고 손만 움직여서 문제를 푸는 행위를 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그런 시간들은 크게 의미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난 이렇게 많은 시간을 공부했는데 왜 수학을 못하는가? 생각을 안 하고 앉아서 손만 깔짝깔짝 하고 있으니 글씨만 예뻐지는 거죠. 그냥 그러하다. 아시겠습니까? 글씨는 많이 썼으니까 이뻐지겠지. 그냥 그런 얘기야. 알았니? 자, 266 보겠습니다. 얘는 좀 풀이가 복잡하니까 창을 하나 더 열게요. 자, 3차 당식 px와 1차 당식 q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4차식과 1차식을 곱했잖아요. 3차식과 1차식을 곱했잖아요. 그럼 몇 차식? 4차식이죠. 그럼 오른쪽에 4차식이냐? 3차식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인수 하나를 안 준 거예요, 지금. 뭐 하나가 없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죠. 그리고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다른 건 유심히 봐도 뭔가 얻을 수 있는 게 없는데 얘랑 얘를 유심히 보시면 뭔가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뭐죠? px의 3차항의 개수는 1입니다. px의 3차항의 개수는 1입니다. 제 말 듣고 계시죠? px의 3차항의 개수는 1이에요. 왜냐하면 얘가 1차식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려면 저 3차항이 사라져야만 1차식의 제곱은 2차식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두 개를 관찰해서 px의 3차항의 개수는 1이다 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qx가 1차식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qx가 이건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 사람이. 맞아 안 맞아? 그치? 모의고사 기출 문제 중에서 고난도 문제 중에서 너네가 첫 번째로 이건가? 라는 생각이 들면 그건 반드시 답이 아닙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문제를 내는 사람이 너네가 쉽게 이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걸 답으로 출제하겠냐고.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케이스는 이제 두 개를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이거는 조금 독특하긴 합니다. 왜냐면 얘를 제가 전개해 볼게요. 전개해 보면 x세제곱 마이너스 4x의 제곱 더하기 6x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잖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얘가 px예요. qx가 여기 없어요. 그럴 수도 있는 건가? 그럴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첫 번째로 드는 생각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답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걸 우선적으로 검토한 학생이 만약에 답이 나왔어요. 그럼 다음 문제로 가겠죠. 두 번째 케이스에 굳이 확인 안 하거든. 왜냐면 답이 두 개는 나오지 않을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소위 답스러운 케이스를 먼저 검토하는 거를 잘하면 시간도 좀 아낄 수 있고 좋은 점수 가져갈 수 있는 이유가 두뇌 체력이 좀 한정적이에요. 생각보다. 너네가 시험을 계속 연달아 보면 힘들잖아. 맞아 안 맞아? 머리가 안 도는 느낌이 들지? 그게 여러분 두뇌의 체력의 한계예요. 그런데 내가 시험장에서 갑자기 나의 두뇌의 체력을 증가시킬 수는 없잖아요. 가지고 있는 체력 가지고 시험 봐야 되잖아. 그러면 불필요한 케이스는 검토를 안 하고 필요한 케이스만 계산해서 답을 내고 다음 문제로 넘어간 학생이 체력을 많이 아꼈기 때문에 뒤에 있는 어려운 문제를 풀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아주 명백한 논리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케이스가 몇 가지가 떠오르면 그 중에서 가장 답이 유력한 것들, 우리가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기 어려운 것들이 보통 답이에요. 어려운 문제는 그렇습니다. 쉬운 문제는 처음에 드는 생각이 답이야. 그건 점수 주려고 만든 문제거든. 근데 어려운 문제는 처음 드는 생각은 보통 답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거를 잘 사용하시면 아주 편리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여기 풀 때, 저도 풀잖아요? 실제로 풀 때
첫 번째 케이스가 뭐냐면 얘가 px인 경우를 먼저 검토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저도 실제로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첫 번째, 얘가 1인 걸 알기 때문에 px가 x의 세제곱 마이너스 4x의 제곱 더하기 6x 마이너스 3인 경우를 먼저 검토하겠다 이 말입니다. 굉장히 극단적인 케이스지만 이것이 답일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기 때문에 이걸 먼저 검토하겠다 이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px가 이미 정해져 버렸기 때문에 저 위의 식에다 대입할 수 있어요. qx의 제곱을 먼저 쓸게요. 그럼 여기 마이너스 px 자리에 직접 얘를 집어넣으면 누구 남아요? 4x의 제곱 마이너스 16x 플러스 16이 남죠. 그런데 얘는 2 곱하기 x 마이너스 2 전체의 완전 제곱임이 확인됩니다. 실제로 그렇죠? 예. 그러면 qx는 사실상 2 곱하기 x 마이너스 2냐? 아닐 수도 있죠. 뿔마 2 곱하기 x 마이너스 1일 거 아니야. 그것 때문에 q0이 얼마다? 의미다를 준 거죠. q0이 의미려면 얘가 2 곱하기 x 마이너스 2여야 합니다. 이걸 그대로 쓴 게 아닙니다. 이것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둘 다 가능한데 q0이 음수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q0이 음수를 만족하는 애는 얘죠. 그죠? 왜냐면 q0이 네거티브하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렇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px도 확정이고 qx도 확정이기 때문에 p2는 얼마예요? 얼마야? 5야? q8은 얼마예요? 아니다. 5 아닌데. 그냥 p2 더하기 q8을 한번 계산할게요. p2 얼마냐? 1 12 13이죠? 맞잖아. 그지? 가끔 나도 나를 모르겠어. 내가 p2 더하기 q8에다가 5 더하기 6은 13 써놨거든. 뭐에서 5가 나오고 뭐에서 가끔 나도 나를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5 더하기 6이라고 써놨어요. 근데 여튼 이게 답이에요. 만약에 내가 시험을 보고 있었어. 이게 완전 예쁜 답이잖아. 그럼 얘를 답으로 표시하고 넘어가야죠. 왜냐면 다 먹고 싶으니까. 다 먹고 싶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자, 두 번째 케이스를 볼게요. 자, 두 번째 케이스는 px가 어차피 1차 방식이라고 했고 q0은 0, 뭐 음수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px가 내가 잘 모르는 어떤 한 가지 인수, 왜냐면 나누어 떨어진다고 표현했기 때문에 하나의 인수가 숨어 있는 겁니다. 제시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의 인수를 x-알파라고 할게요. 그래도 돼요? 왜냐면 내가 qx를 뭘로 보고 있으니까 x-1을 인수로 간 데로 보고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이렇게 써볼게. 일단 얘는 그러면 얘가 인수로 갔고 qx가 x-1이다 이렇게 해도 말이 되죠? 말 돼요? 안 돼요? 말 되죠? 예. 뭐만 좀 조심하면 좋겠냐면 저 나한 항식을 만족해야 되거든. 근데 얘는 x-1이라고 쓰는 게 타당한지 모르겠네. 이렇게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실질적으로? 그죠? 왜냐면 px의 1차항, 3차항의 개수는 1이라고 문제에 아까 우리가 확인을 했지만 qx의 1차항의 개수가 1인지는 확인이 안 되지 않아요? 그죠? 예, 안 되니까 얘는 k 곱하기 x-1 이런 식으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쉽게 집어넣어야죠. 예. 그러면 k제곱 x-1의 제곱이고요. 이거 전개를 해서 쓰는 게 좋겠지. px 뺄 거니까. 그치? px 전개를 써볼게. 그러면 x의 세제곱. 그냥 딱 봐도 근데 답이 아닌 것 같지? 굉장히 좀 짜증나잖아요 지금. 이렇게 되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x제곱은 사라질 거고 알파 더하기 3 x의 제곱 맞냐? 네. 그리고
마이너스 13 플러스 3알파 x 그리고 3알파 더하기 13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맞죠? 예. 그러면 좌변을 전개해서 뿌려보면 k제곱 x의 제곱 마이너스 2k의 제곱 x 플러스 k제곱 이런 꼴이거든요. 이 두 개의 식이 같아야 되니까 얘랑 얘랑 같고 얘랑 얘랑 같고 얘랑 얘랑 같게 하는 k와 알파를 찾으셔야 되는데 찾아보시면 찾을 수가 없을 겁니다. 존재하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실수 알파가 존재하지 않아서 답에서 탈락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 푸는 순서를 얘를 먼저 잡았잖아요. 그럼 아주 열심히 풀어가지고 그냥 얘가 아닌 거 안 거야. 그러니까 좋지가 않잖아. 아 이게 아니다. 근데 심지어 이게 얘를 먼저 푼 애는 되게 짧은 연산을 했고 이미 답을 체크했고 다음 문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차이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좀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넘어가도 되겠니?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267번 볼게요. 조립제법은 제가 좋아하지 않는데 근데 이제 조립제법은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이런 식으로 물어봐야 자꾸 짜증나게 별로 쓰고 싶지도 않은데 아무튼 물어보기 때문에 조립제법에 대해서는 알고는 계셔야 된다. 아예 모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립제를 쓰지 않게끔 지도를 하는 이유가 조립제를 쓰게 되면 문제의 지면을 상당 부분 쓰게 돼. 그러니까 중요한 연산을 문제 근처에 하는 게 좋거든요. 여러분들 실수를 많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저기 막 푸니까 그런 건데 풀이가 너무 길어지면 문제는 여기 있는데 나의 최종 연산은 막 시험지 이쪽 끝에 있어요. 그러면 중간에 중요한 조건들을 막 동시에 봐야 되는데 놓친단 말이야. 그래서 조립제를 쓰면 이미 한 이 정도 줄이 밀리죠. 쓸데없이. 굉장히 쓸데없는 정보로 그 지면을 차지하는 게 난 좋지 않기 때문에 쓰지 말라라고 권장을 하는 거고 교육과정에서는 그래서 중요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내용은 알고 계셔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 거꾸로 추적하면 되지 않나? 여기가 8이겠지. 어차피 더하는 연산이 13 나오는 거니까. 맞냐 아가들? 맞아요? 예. 그리고 또 뭘 할 수 있죠? 여기 1 알 수 있죠. 그죠? 마일 올라왔고 나머지 뭘로 할 수 있지? 가운데 어떻게 하냐? Q가 1? Q가 1이야. 응? 아 곱해서 마이너스 1이니까 조립제를 너무 안 써가지고 이것도 몰라 씨. 얘는 마오죠. 그죠? 그럼 이제 거꾸로 역산하시면 얘가 마사고 보이세요? 제가 조립제를 거의 잊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하도 안 써가지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이렇게 역산하시면 얘들 다 할 수 있긴 합니다. 다 알았어요 이제. 그러면 2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8 그리고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x 마이너스 5 이러니까 3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3이겠죠. 얘가 px. 그러니까 얘 물어본 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조립제 과정 물어본 거 말고 아무것도 없죠. 물어본 거 뭐니까요? p 마이너스 2니까. 그쵸? 예. 얼마냐? 21이니? 넘어가겠습니다. 자, n이 1000 이하의 자연수일 때 다항식 fx 중에서 알파, 베타 자연수 조건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모양으로 인수분해 된 fx의 개수를 고르라 이런 얘기예요. 이해하시죠? 이런 얘기야. 뭐가 먼저 보이냐면 얘를 전개하잖아.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적어도 얘랑 얘는 같아야 되지. 같아요, 안 같아요? 같죠? 예. 그러니까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2라는 중요한 조건을 넣습니다. 그리고 얘랑 얘도 같아야 되죠. 그러면 알파 베타가 n이라는 조건도 넣었죠. 베타 대신에
알파 마이너스 2를 써도 되죠. 그죠? 예. 그러니까 알파 마이너스 2 이게 지금 n이라는 얘기잖아요. n은 1000 이하의 자연수니까 이게 지금 1000 이하라는 얘기입니다. 그쵸? 마이너스 2가 좀 별로면 베타를 살려가지고 알파는 베타 플러스 2잖아요. 이게 더 나을 수도 있겠어요. 예. 베타 플러스 2 이게 n인데 이게 1000 이하다. 이게 더 괜찮아 보이는데? 그죠? 예.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알파가 베타보다 2 큰 수잖아. 그러니까 베타의 개수만 알면 알파의 개수는 자동으로 확정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베타만 세면 되는데 베타에다가 2를 넣으면 당연히 성립하겠죠? 2를 넣어도 당연히 성립하겠죠? 초반에는 늘 당연히 성립할 거 아니야. 그러면 1000 근처에 있는, 그러니까 차가 2인데 곱해서 1000 최대한 근처로 가는 자연수 누구냐? 이걸 찾는 거예요. 30? 30 곱하기 32면 1000 이하를 유지합니까? 만약에 31이라고 하면요. 31 곱하기 33을 어떻게 확인하는 게 좋지? 얘를 30 더하기 1로 보면 33 곱하기 30 해서 이미 990이 나오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1000을 아득하게 넘어간다. 네, 1023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안 되는 거 알잖아. 그럼 30개가 되니까 실제로 답은 몇 개다? 30개다 이거죠. 예, 아시겠죠? 안 돼요. 네.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야, 이거 데자부냐? 뭐냐? 시간이 똑같은 대화를 나누지 않냐, 이거? 자, 269번. 다음 자연수가 소수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n의 값을 구하시오. 소수는 뭐가 소수예요? 일과 자기 자신의 역수를 가지고. 그렇죠. 그러면 소수임을 판정할 때 가장 용이한 형태는 곱의 합 형태입니까? 합의 곱 형태입니까? 합의 곱 형태죠. 어떤 다항식들이 곱해져 있는 형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얘를 전개해서 이렇게 모양을 만든 거니까 원래 모양을 추측하는 게 맞겠잖아요? 그걸 우리 인수분해라고 부르는 거고. 그럼 얘를 인수분해를 해야겠네요. 자, 인수분해를 할 때는 식의 특징을 보셔야 되는데 이 식의 특징은 무슨 식이다? 보기차식은 두 가지 케이스가 있죠. 첫 번째, n제곱을 하나의 문자로 본 2차식이 인수분해된 타입. 여기서는 그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두 번째, 복 2차식의 인수분해 공식을 외워서 쓸 거 아니면 어떻게 고치라고 했어요? 완전제곱의 차 형태를 고치라고 했죠. 완전제곱의 차 형태를 고칠 때는 n제곱과 10의 제곱, 그러니까 10 이거의 제곱이라고 생각하시고 가운데 있는 이 부호는 누가 결정한다? 남은 애의 식의 모양이 결정한다고 했어요. 플러스라고 해보면 20n제곱을 사용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20n제곱을 써야 되거든요. 그럼 걔가 마이너스 36n제곱이니까 모양이 6n 전체의 제곱 딱 예쁘게 나오잖아. 아, 너는 플러스구나. 이렇게 한다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남은 게 6n 전체의 제곱 이렇게 되죠. 그러면 합차니까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 하시고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하시면 되죠. 괜찮습니까? 명백하게 얘가 얘보다 큽니다. 그러니까 뭐 도라이같이 이게 1일 수도 있지 않나? 뭐 이런 이상한 생각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명백하게 얘가 커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굳이 1이 돼야 한다면 누가 1이 되는 거예요? 얘가 1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n-3의 완전제곱이 0이니까 이 자연수는 얼마다? 3이다. 그러니까 풀이의 방향을 제가 지금 어디서 결정했냐면 소수의 정의에서 결정한 겁니다. 여러분들 정의 존나 쓰잘데기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안 그래요. 소수의 정의 때문에 제가 풀이의 방향을 이렇게 잡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처럼 정의를 잘 알고 있으면 새로운 문제의 풀이의 방향을 설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풀었던 문제로 그냥 트레이닝 해가지고 이런 문제는 이렇게 풀고 저런 문제는 저렇게 풀고 이렇게 하면 처음 보는 문제를 만나면 뇌절이 와요. 씨 뭐지? 이런 생각이 든다고. 알았어요?
그러니까 항상 개념 잘 기억하시고 내가 아는 개념을 바탕으로 문제의 풀이를 늘 만들어내려고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아, 이 문제 이렇게 푸는 거구나. 이렇게 습득한 학생은 새로운 문제를 맞추기 어렵다. 새로운 문제를 못 맞추면 수능 1등급은 절대 안 나옵니다. 절대. 저희 그걸 맹세할 수 있는데 절대 안 나와요. 아시겠어요? 예. 태어나서 처음 보는 문제를 수능 시험장 그냥 거기서 처음 봤는데 걔를 맞춰야 됩니다. 걔를 맞춰야 1등급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처음 보는 문제를 맞추는 능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루아침에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 노력하셔도 고3 때 얻어질까 말까야. 알았니? 그러니까 지금부터 노력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x에 대한 다항식 px를 인수분해했을 때 문제가 너무 크니까 이것도 창 좀 열게요. 예. px가 얘도 보기차 형태네요. 다만 이제 a, b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얘가 x의 제곱을 한 문자를 보고 2차식을 인수분해할 수 있는 타입인지 아니면 완전 제곱의 차이 형태를 변형하는 건지는 확실하지는 않습니다만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머릿속으로 가능성을 열고 가는 거죠. 자, 1차의 개수와 상수항이 모두 정수인 1차식의 개수를 3개 하기 때문에 얘 모양을 보시면 뭐 할 것이다? A, B에 관한 정보를 제시하면서 옳고 그름을 판정하게 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억을 보시면 A는 0, B는 1 나와 있기 때문에 이때는 PX가 뭐가 되는 거예요? X의 4제곱 더하기 1이 되는 거죠. 이해하시죠? 그러면 N, 0, 하나는 0이 참이겠네요. 왜냐면 얘는 인수분해가 안 되거든요. 정수계수로는. 맞아요? 맞죠? 네. 두 번째, 니은 볼게요. 니은은 px가 어떻게 제시가 되어 있냐면 x의 4제곱 더하기 nx의 제곱 마이너스 20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네요. 맞니? 어차피 정수로 인수분해하는 거기 때문에 그죠? 예. 마이너스 20을 보면 두 수의 곱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지금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n제곱을 한 문자로 보고 이걸 2차식의 인수분해를 시도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20하고 1로 본다고 하면 여기에 마이너스를 줘야 합니다. 왜냐면 이 두 개를 더한 게 얘가 돼야 되는데 얘는 자연수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얘를 잘못 눌렀어요. 그래서 얘를 x의 제곱 플러스 20 곱하기 x의 제곱 마이너스 1로 볼 수 있거든요. 맞죠? 일창의 개수와 상수항이 모두 정수. 일차식의 개수니까 얘가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될 거니까 두 개가 맞죠. 그 다음에 20 곱하기 1 말고 다른 것도 가능하지 않아요? 5하고 마이너스 4도 가능하죠. 그러면 x의 제곱 더하기 5하고 x의 제곱 마이너스 4일 텐데 얘도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니까 맞죠? 그러면 1차식이 두 개가 가능하니까 현재까지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럼 보기차 형태는 안 되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기가 마이너스 20이어서 그런 짓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여기가 마이너스 20이면 그런 짓을 할 수가 없죠. 무엇의 제곱이어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이 두 가지 케이스가 유일하다는 얘기고 얘가 참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자, 이제 디귿 보겠습니다. 얘는 px가 지금 어떻게 주어져 있는 거냐면 x의 4제곱 더하기 mx의 제곱 더하기 4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얘는 뭘 보셔야 되냐면 얘를 먼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라고? 4. 1차식 4개로 뽀개져야 되는데 저게 1차식 4개로 뽀개지려면 m이 얼마여야 될 것 같습니까? m 정수입니다. 감도 안 옵니까? 제 생각에 마이너스 5입니다.
마이라고 마사. 그죠? 예, 마이너스 5일 때 이제 보여드리면 이제 바로 납득이 되는데 얘가 x의 4제곱 마이너스 5x의 제곱 더하기 4라고 하면 얘가 x의 제곱 마이너스 4 x의 제곱 마이너스 1이 될 거니까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돼서 4개가 되죠. 근데 이제 제가 쓰고 나면 진짜 저거밖에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이게 인수분해 된다고 능사가 아니라 인수분해 됐을 때 상수항이 어떤 모양이 돼요? 그렇죠. 제곱 형태야 돼. 마이너스 완전 제곱 형태야 돼요. 이게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1 곱하기 4밖에 어차피 안 되는 거지. 무슨 말 이해하시겠어요? 이해되겠니? 그렇고요. 뭐 이렇게 우겨볼 수는 있죠. 선생님 여기서는 이렇게 됐으니까 x의 제곱하고 2 해가지고 이렇게 제곱한 다음에 플러스로 해보면 4x의 제곱 갖다 썼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m-4x의 제곱 이런 걸 시도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x의 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이면 m 플러스 4 x의 제곱 뭐 이런 시도를 해볼 수 있는데 안타깝네요. 여기가 플러스라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죠. 여기가 마이너스라서 뭘 할 수 있는 마이너스야 뭘 할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이걸 한 생각한 다음에 다른 건 진짜 안 되는가 검토를 좀 해보는 겁니다. 근데 다른 게 진짜 안 됩니다. 그래서 정수의 개수 몇 개다? 1개입니다. 틀렸어요. 답은 기억 니은이고요. 자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201의 15제곱을 200으로 나누었을 때 몫이 q일 때 q를 200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시오.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조금 조심하셔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거 다항식이에요? 자연수예요? 자연수잖아요. 그쵸? 우리가 다항식을 빌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항식을 빌려 쓰는 거기 때문에 답을 낸 다음에는 이게 자연수의 나눗셈에서 과연 타당한 얘기인가를 검토하실 필요가 좀 있습니다. 가끔 막 이상한 얘기하는 친구도 있거든요. 나머지 정리 막 쓴 다음에 왜 이게 답이 아니에요? 막 원래 쓰면 안 돼요. 원래 쓰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다항식 이론을 빌려다 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200으로 나눴을 때 몫이 q일 때라고 하니까 다항식 이론을 빌려다 쓸 거니까 그러면 어떤 숫자를 x로 잡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뭐 2를 x로 잡고 싶진 않죠 당연히. 뭔 차이가 있냐 그러면. 여기서는 200을 x로 볼 수 있고 201을 x로 볼 수도 있는데 저는 그냥 201을 x로 보는 선택을 하겠습니다. 201을 x라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럼 저 문제가 뭘로 보이냐면 x의 15제곱을 x-1로 나누었을 때 몫이 이제 qx라고 적을게요. x로 바꿨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러면 x의 15제곱을 x-1로 나누면 몫은 qx 몫은 잘 모르죠. 이게 나눗셈 하기 싫어서 바꾼 건데 나머지는 얼마입니까? 1이죠. 뭐에 의해서?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맞아요? 근데 저 네. 답 1이라 썼는데. 뭐라고요? 아, 아니네. 답이 1이 아니야 안타깝게도. 네. 자 얘는 뭘 물어봤어요? Q를 200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물어봤죠. 즉 당신들이 지금 Q를 구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럼 Q를 어떻게 구하냐? 1을 넘겨요. 1을 넘기면 좌변이 x의 15제곱 마이너스 1이고 우변은 x 마이너스 1 곱하기 qx가 되죠. 근데 여기에 1 넣으면 0 되죠. 그럼 여기 당연히 1 넣으면 0 되잖아요. x의 15제곱 마이너스 인수분해 할 수 있죠. 어디? 못하냐? 야 이거 1 넣으면 0 되는지 알았지? 자 잘 봐. 이걸 x의 n제곱 마이너스를 외우게 하는 쌤도 있거든? 안 해도 돼. 내 말 잘 들어. 우리한테 뭐가 있어? 가로 넣은 쌤이 있어. 자 x 마이너스 인수분하는 거 확실하지? 자 따라 맞춰볼까? 누구 있어야 되지? 14제곱 있어야 되지. 근데 얘가 마이너스 x의 14제곱 만들겠지. 그럼 그거 제거해야 되니까 플러스 x의 13제곱 있어야 되지. 얘가 마이너스 x의 13제곱 만들지. 그거 제거해야 되니까 플러스 x의 12제곱 있어야겠지.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x 더하기 1까지 끝난다는 걸 그냥 스스로 창조할 수 있습니다. 누가 안 가르쳐줘도 그냥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새로 나눗셈을 하려고 하면 엄두가 안 납니다. 왜냐면 이걸 어디까지 그어야 되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인간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가로 나눗셈 굉장히 편리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막 받아들이기 힘들었지만 제가 계속해서 강조했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굉장히 유리합니다. 가로 나눗셈을 할 줄 알면 어려운 문제를 풀 때 엄청나게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돼요. 근데 가로 나눗셈을 고1 때 처음 배우는 애들도 많아요.
너무 힘들겠지? 너무 힘들어.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얘를 지우면 QX가 얻어지죠. 그럼 QX가 X의 14제곱, X의 13제곱,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가는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잘 들어. 선생님, 200은 X-1이니까 그럼 Q1이 답이네요?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Q1을 집어넣어도 되는데 여기 200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구나. 그럼 그렇게 하면 되겠네. Q1 하면 항 몇 개예요? 14. 15개입니다. 15요. 상상 느껴져요. 알았죠? 이거를 14라고 답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일 높은 차수를 보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Q1이 15이기 때문에 이 문제의 답은 15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기다려. 자, 과제 나갑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요? 자, 과제는 복소수 전체입니다. 예. 세 페이지예요. 과제는 야 앉아. 복소수 시스템 전체고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볼 개념 시험이요. 다음 시간에 볼 개념 시험은 어디냐 우리가 순열과 조합 2번까지 봤죠? 2번까지 봤어요 안 봤어요? 여러분 순열과 조합 1번까지밖에 안 봤네. 순열과 조합 2번을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알겠죠? 네, 오늘 마치겠습니다.